싸우다가 칼싸움 배 아파 잠깐만 나 좀 이따 안 되잖아 그게 그죠? 가장 오래된 술은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술은 어떻게 보면 불과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주정이라는 거예요. 주정. 술 드시면 주정. 개 같은 경우인데.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술의 탄생. 과연 술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저희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과거의 역사기 때문에. 근데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기록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술에 대한 기록은 약 기원전 7,000년 전경부터 이 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꿀과 뭐 이런 포도를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 다 기원 전에 만들어졌어요. 인류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기원 전부터 만들어졌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네.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술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냐에 대한 그 기록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맥주가 먼저 만들어졌다, 뭐 벌구주가 먼저 만들어졌다, 뭐 와인이 먼저 만들어졌다, 많은 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가 진짜 오래됐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오래된 거요? 제일 오래된 술? 뭐 과일로 만들어진 과실주. 맞아요. 맞아요. 왜 과실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서 특히 그 적포도 같은 경우는 그 당분과 수분이 있죠. 네. 그리고 껍질에는 그 하얀 농약같이 묻어있는 그게 바로 효모예요. 근데 술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려면 당분과 수분, 효모,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되어 있으면은 술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효모가 당분을 먹어서 이산화탄소와 열과 알코올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포도는 있었죠, 그죠? 네. 근데 포도가 이제 떨어져서 다이어트 떨어져서 그냥 그 돌 웅덩이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문헌 이런 건 다 뭐 그런 참고 자료로 알겠지만 가장 오래된 술은 적포도주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여기서 또 질문. 자, 포도주가 만들기 쉬울까요? 아니면 주스가 만들기 쉬울까요? 쉬운 거는 포도 주스 아니에요? 그냥 집 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이 포도 주스가 나오고 유통된 거는 아주 역사가 짧습니다. 파스테르가 그 균을 발견하고 나서 이후의 얘기예요. 우리가 마시는 가공 주스들은 다 멸균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네, 안 그러면 그냥 두면은 술이나 식초가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뭐 사과나 오렌지 주스 그냥 착즙해서 먹는 그런 거랑 방금 말씀하신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신선한 주스, 즉 바로 짠 신선한 주스와 그 다음에 가공 주스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번외 얘기인데 그 아주 옛날에 그 냉장고나 이런 냉장 기술이 없었을 때 그 칵테일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이게 저장을 못하니까 바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따서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았었죠. 근데 가공식품이 나오고부터 이 칵테일에 대한 퀄리티들이 좀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보관에는 용이하지만 그렇죠. 기존 전에는 더 프레시하게 맛있게. 그렇죠. 보관이나 유통은 유리하지만 네. 네. 아무튼 그 술은 인류가 그 채집하고 사냥할 때는 과일로 주로 만든 술을 가지고 이제 과실주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축을 키웠을 때는 그 가축의 젖으로 한 그런 술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을 하면서 정착을 해서 잉여 농산물이 나왔을 때는 공유로 만든 술들이 유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증류주가 나온 거죠. 증류주가 제일 최근에 나온 그렇죠. 술인 거네요. 예, 증류주는 나중에 이제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 술은 그 관리를 굉장히 그 철저하게 했어요. 부족이든 아니면 정부에서든 술 관리 되게 철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어떤 술로서 했기 때문에 수도승이라든지 교회 이런 데서도 술을 자기들만의 레시피로서 많이 만들었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전통으로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술을 신에게 바쳤던 그런 역사도 있죠. 영혼이 영어로 뭐죠? 비리. 그렇죠. 증류주는 영어로 그렇죠. 같죠. 네. 그러니까 이 영혼과 이 술과의 그런 교집합이 있는 거죠. 이 스피릿이란 말에 이 술은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그 신과 함께 교감을 하는 그런 거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되게 멋있는 맛이에요. 그렇죠. 잠시만요. 그러다가 이 그 알코올이 상처 소독이나 이런데 그 도움이 되는 거를 페르시아 의사가 처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알코올을 가지고 이제 의학 용어로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술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 그 전쟁과 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증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양조 기술이 이제 넘어갔어요. 과거에 로마 군대가 강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옛날에 전투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전투력이요? 글쎄요. 물론 전략과 전술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병사 하나하나의 컨디션이 아니었을까요? 그쵸? 전쟁이 많은 제일 그런 중요한- 컨디션. 네네. 근데 유럽은 물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럽인들이 물을 먹고 이질과 고통과 설사가 이런 게 많았어요. 그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싸우다가 칼싸움하다 배 아파 잠깐만 나 좀 이따 안 되잖아 그게. 그죠? 그 로마 군대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인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설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와인 1리터 인당 보급이 됐고 전시에는 3리터의 와인이 보급됐대요. 인당 더 많이. 그래서 와인 때문에 일단은 그 술을 마셨을 때 커리지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고 두 번째는 갈증 해소를 와인으로 했기 때문에 설사나 복통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 네. 취해가지고 막 아군 쏘고 그런. 왜 그러세요? 적군과 구분하셔야지. 취하니까. 얘가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로마 군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와인이다. 몰랐던 사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 각 지역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포도나무를 심었고 와인 양조에 대한 기술을 알려줬대요. 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것 때문에 강해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술은 근현대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예술 쪽에도 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네. 자, 이처럼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였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케빈. 근데 이거 모히또 맛이 기가 막힌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 펑 하고 만드는 거 말고 진짜 FM대로 바텐더가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글쎄요.